우리 교재 286페이지입니다. 부모 상담이라는 건 우리가 이번에 사례 발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아이의 그 문제 행동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아이의 직접적인 상담과 함께 부모의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는 이유는 양육 태도, 또 부모가 부모됨으로써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아이의 그런 정서, 기분, 그런 양육 태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상담은 아동 상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동이 상담을 받을 때 부모는 당혹함과 죄의식, 물론 후회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기 비난을 할 텐데요. 그러면서 부모는 아동이 그 문제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동의 삶에 그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모가 아동의 문제에 투사되어 문제 자체의 정서적 거리를 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갈 때마다 아이와 투쟁하는 부모는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아동의 문제를 투사하게 됩니다. 부모가 전치 현상을 겪으면서 다른 것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아이의 문제로 옮기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다시 찾게 되면 기쁨과 안도감보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대한 전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상담자는 아이에게 적합한 상담자를 찾아주는 것 자체가 부모의 역할을 실패가 아니라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사랑과 배려의 행동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 상담을 할 때 상담자는 부모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상담자에게 자녀의 문제로 비난받고 무시받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초보 상담자의 경우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하기에 앞서 부모에게 양육 및 훈육 방식의 빠른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지라도 상담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부모는 상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조기 종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상담은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연스럽게 상담의 협력자로서 아동 상담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자와 부모와의 관계는 접수 상담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는 아동에게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말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하지만 상담을 받기 전에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동들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담자는 부모가 아동에게 상담을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아동 상담의 첫 번째 단계는 아동이 상담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상담에 대한 수용이 아동 상담의 첫 단계이고 상담을 받는 이유가 명확할 때 아동은 상담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부모의 강요에 의해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상담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상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은 상담에 대한 수용과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아동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자신과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 상담에 대한 수용은 물론 변화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부모 상담의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면 부모 상담 시간의 기간과 상담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 상담 40분 진행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기간에 따라 부모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부모 상담 시간을 30분에서 50분 정도 갖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 상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아동의 연령과 아동의 주 호소 문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상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상담 시간과 구분하여 따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동이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방해도 덜 받게 되므로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상담자와의 부모가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가능하게 할 때 부모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자주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비용적인 것도 있고 시간적인 그런 어려움, 기간의 특성, 아동의 문제, 부모의 개인적 특성들을 고려해서 부모 상담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상담자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보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을 더 길게 갖기를 원하기도 해요. 부모가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한다며 부모가 개별 상담이 필요해서인지 정서적 지지를 더 받고 싶어서인지 등의 부모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명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다양한 이유로 몇 주 동안 부모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상담에 참여하는 대상은 부모 외에 아동의 삶에 관련된 중요한 양육자들은 모두 포함시키고 있고 또 부모가 실제적인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출생 후 3년까지는 할머니와 지내다가 최근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있고 할머니와 부모가 시간을 달리하여 동시에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관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고 퇴근길에 부모가 데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생부터 현재까지 아동의 삶과 관련된 어른들이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아동 상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듯 부모 상담의 목표도 별도로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회기 부모 상담에서 상담자는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목적을 두는데요. 이를 통해 부모가 아동을 첫 번째 상담에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이 시간에 부모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진솔한 태도로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상담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돕는 안전하고 안정된 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와 연합하여 상담에 임해야 된다고 해요. 대개 첫 회기 부모 상담은 최소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례의 특성에 따라 시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 의뢰되는 아동들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거나 중요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회기 부모 상담에서는 아동이 함께 참여하지 않고 아동과 부모 상담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아동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필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모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아동의 발달사, 부모의 주 호소 문제를 듣고 체계적으로 사례 개념화하는 것인데요. 또한 부모와 아동 상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종결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회기는 부모로부터 발달사에 대해 면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발달에 중점을 두는 것은 부모로 하여금 아동 상담이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 아동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현재 보이는 아동의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담자는 아동의 문제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동이 보이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특성에 초점을 두면 부모가 아동의 문제에 대해 관련된 특성을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발달적 관점에 초점을 두는 면담은 아동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아동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긍정적 분위기를 마련해 줍니다. 부모가 아동 발달의 다각적인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부모가 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지, 왜 아동의 변화가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발달 보고는 부모의 주 호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주어 부모 상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발달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발달에 대한 지식은 아동을 상담하는 상담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아동 상담자는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고 각 내담 아동의 독특한 발달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발달사는 임신, 출산과 출생, 또 걷기, 말하기, 대근육 기술, 배변 훈련, 식습관, 수면, 읽기, 쓰기, 아동의 대인관계 형성, 병력, 발달 시기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등 아동의 중요한 발달 단계나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합니다. 아동의 발달 이종표를 이해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출생과 사망, 가족 이동, 이사, 특별한 가족 병력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생후 3년 동안 아동과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잠재되어 있어서 주 양육자와 아동의 초기 관계에 기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담자는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의 주 호소 문제에도 살펴보면 접수 과정에서 부모의 주 호소 문제에 대해 대략적 파악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상담자는 부모의 주 호소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상담자는 아동의 발달적 보고에서 드러난 부모의 호소 내용들을 또 요약해주고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상담을 시작한다고 해요. 상담을 통해 아동이 무엇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부모의 주 호소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곧 상담을 통해서 아동이 달라져야 할 변화이기 때문이고 또 부모의 기대와 상담 과정을 통해 아동이 드러내는 변화가 매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서 부모의 기대에 대한 명료화된 부모의 상담 과정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 상담에 대한 정의는 상담자는 아동의 발달사와 부모의 주 호소 문제를 탐색하고 난 후 아동 상담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상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실을 방문하는 부모가 대다수이고 아동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아동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상담자가 상담의 효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부모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내담 아동에게 적용하게 되는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놀이치료를 할 경우 놀이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담 아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부모에게 상담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전달했을 경우
부모들은 상담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내담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담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목적이 있는 대화이고, 그러므로 상담자가 아동 상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변화를 촉진하는지에 대해 부모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아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동 상담에 대한 정의를 통해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외상에서부터 부모의 주 호소 문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비밀 보장은 내담 아동은 법적, 윤리적 제한 내에서도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아동과 관련된 비밀 보장이 부모에게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은 부모에게 있더라도 아동에게 해가 되기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유익을 위해 상담자가 윤리적으로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부모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해요. 상담 과정에서 표현되는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매체를 활용한 표현 등은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도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임을 부모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관성은 성실성이기도 한데요. 상담자는 부모가 상담 과정에 일관되게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첫 회기 상담에서 다루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을 정기적으로 상담실에 데리고 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부모와 아동이 상담 과정에 일관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동 상담의 진전을 방해하고 아동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보의 어려움. 상담자는 아동이 발달 상담 과정에서 더 악화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부모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 초기에는 아동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아동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상담 초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쏟아내기 때문인데요. 상담으로 인해 아동이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새롭기 때문에 통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됨에 따라 아동이 긍정적 감정도 드러내게 되고, 회기가 거듭될수록 긍정적 감정이 더 우세하게 표현됩니다. 아동이 치료 과정에서 표현하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진전의 과정이고, 부모가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부모는 상담의 효과에 대해 불신하고 조기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동이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싫다라고 표현할 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손한 태도로 간주하고 상담이 아동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부모가 불안해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담이 효과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종결은 상담자의 첫 회기 상담에서 종결 시점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부모는 상담을 통해서 아동이 좋아지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겠죠.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또 내야 되고. 상담자는 부모에게 첫 사회기까지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 상담이 종료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주어 상담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또한 모호함을 견디는 것도 성공적인 치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해요. 종결에 대한 논의는 부모가 자녀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동의 문제를 대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또한 종결에 대한 논의는 부모의 불안감과 좌절감으로부터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합니다. 첫 회기의 부모 상담에 대한 마무리는 부모와의 신뢰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또 부모 상담의 양육태도 스트레스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상담 초기에는 부모 자녀 관계가 진행되면 부모와 아동들의 정서적 적응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상담 효과를 최대한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 현장에서는 아동의 심리 평가와 더불어 부모의 양육 태도 혹은 양육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부모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측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모 양육 태도 검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PAT라고 하는데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만 6살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주 양육자이고요. 이 검사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검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모로서의 자아상, 자녀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부모 모습의 차이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요인의 양육 태도 수준별 특징과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한 지침을 결과지에 제시하여 보다 바람직한 양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고 총 43문항이나 된다고 해요. PAT가. PAT의 해석 방법은 지지 표현, 합리적인 설명, 또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 기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지지 표현은 높을수록 자녀의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낮은 경우는 애정 표현을 자제하거나 적게 하는 편이라고 해요.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잘못을 꼬중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노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성취 압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로 약간의 성취 압력은 직접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점차 줄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섭은 부모가 자녀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된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은 경우 자녀가 공격성을 배우거나 목적 없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 스케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자율성의 자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해요. 과잉 기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암묵적인 기대 정도를 의미한 부분입니다. 비일관성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꾸지람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부모의 양육 방식 중에 가장 부적절한 태도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비일관적인 부모들은 특히 유의해야 하고요. 부모의 성격적인 불안정성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현실 가족 또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힘없는 자녀에게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해요.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격적인 요소, 지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